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공탕! 우리 필근이는 최근에 원체 뭐 꼼꼼한 성격이지만 네네. 실수한 거 뭐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있죠. 정말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회사에 제가 이제 사내 방송 때문에 이제 촬영을 갔다가 이제 관계자분한테 목이 말라고 혹시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있을까요? 예 하더니 갖다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촬영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 젊으시더라고 생각보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제가 그 끝날 때까지 정수리를 많이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난감했을까. 많이 얼굴이 시뻘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 한 번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그렇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뭐 반성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처럼. 네네 맞습니다. 네, 반성하고 있고요. 근데 또 가끔 가다 보면요 자신의 실수에만 굉장히 관대하고요. 남의 실수는 쿨하지 못하게 맞아요. 전부 다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혼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극도로 민감한 경우는 그게 좀 약간 심리적인 어떤 강박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생각해 보면요 실수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어떤 발명품 같은 것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의 실수로서 생겨난 것들도 많거든요. 우연히. 네, 두통약으로 알려져 있는 그거 있죠 타이레놀. 그것도 처음에 실수로 처방된 거예요. 진짜? 네, 우연히? 그게 두통의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실수로 만들어진 대단한 발명품들이 있는 것처럼 실수가 마냥 우리 인생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뭐 실수를 남발하면 안 되겠죠. 긴장할 땐 긴장하고 실수하더라도 조금씩 관대한 마음을 가져보자는 우리의 이야기고요. 오늘도 문제 퀴즈 실수 엄청 하면서 한번 맞춰보죠.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꼬리공탕 하나, 둘, 셋, 출발! 19세기 어려운 빈민계층을 위한 그림을 그렸던 영국 화가 루크 필즈는 흔히 의사 시리즈 그림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장식으로서의 미술이 아닌 사회 고발성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이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시대 속에서 미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회 참여형 화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잼병인데 늘 어려워요. 미술 관련 주제. 뭐 파업중이나 의사가 그나마 좀 들어본 단어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파업중. 가보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영국 화가 후버트 폰 헤르코머는 다재다능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파업중이라는 작품은 근로자의 성난 표정과 그 가족들의 시리에 찬 표정을 묘사한 사실주의적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노동법 위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법이요? 법 너무 어려운데. 왜 법 얘기해 갑자기?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 2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중 프랑스에서는 돼지에게 이것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면 교도소에 갈 정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돼지를 이거라고 부르면 안 된다. 사람 이름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뭐 모욕죄로 구속되는 거겠죠? 사람 이름. 그럼 프랑스의 유명인 찾으면 되겠네. 이다도시. MC 하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뭐 하고 지내시는지.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프랑스? 나폴레옹? 정답입니다. 나 아까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나폴레옹. 난 심지어 나폴레옹 지금 영국 사람이구나 이럴 뻔했어. 나 아까 전에 프랑스 사람 맞나 해갖고 다시 넣었잖아. 나폴레옹이에요? 25개 황당한 법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데요. 프랑스는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불법이고요.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여자들이 틀니를 끼기 위해서 남편에게 허가 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결혼 안 한 여자가 일요일에 낙하산을 타면 감옥행이라고 이야기를 뭐야? 하고요. 영국에서는 영국 왕이 그려져 있는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것이 반역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네, 법은 지키면서 살아야겠지만 좀 예. 신기한 법들도 많네요. 자, 두 빨리 번째 가보죠. 문제. 뭘로 가죠? 일단 저도 아까 전에 뭐 이야기 나왔던 의사. 의사가 보겠습니다. 의사, 오케이. 닥터. 의사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1891년 작품인 의사는 루크 필즈 화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필즈는 1877년에 첫째 아이의 죽음에서 영감을 얻어 의사를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림 속에는 병상이 아닌 의자에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왕진으로 온 의사는 턱을 괴고 어린 환자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은 아직 많은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기를 지켜보는 일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슈퍼. 실제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최초로 발견된 것도 1928년의 일이죠. 그래서 최초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초예요. 네. 1840년 세계 최초로 이것이 등장한 곳은 영국이며 이것의 이름은 페니블랙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1996년에는 이것이 230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것은 1884년 당시의 화폐 단위가 문이었기 때문에 후에 수집가들에 의해 문위 땡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땡땡. 우표. 정답입니다. 뭐야?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요? 아, 느낌이 왠지. 느낌이.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는 아닐까. 지금 일단 헛소리부터 시작하려고 무늬 오징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무늬 오징어. 눈이 위 우표였군요. 1840년 5월 1일 세계 최초의 접착식 우표가 발행되었고요. 빅토리아 여왕의 표상이 그려져 있는 작은 종이였다라고 합니다. 예. 이 우표는 통신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옛날에 우표 수집 많이 했는데. 그 파일철 같은 데다 맞아. 정리해본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실도 모으고 막. 실. 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막 맞아, 사고 그랬었던 맞아.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스. 다음 거는 소셜 리얼리즘. 소셜 리얼리즘. 뭔지 오케이. 궁금하거든요. 소셜 리얼리즘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지에서 발생했던 미술 사조입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동시대의 생활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실되게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고대의 신들이나 이상적으로 미화된 영웅의 모습이 아닌 도시 노동자들과 농민을 포함한 당대의 인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사물들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자.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군대도 면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 시간과 정성은 물론이고 높은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태종은 이것의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임금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만드는데 군면제까지 시켜준다고요? 그리고 임금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고. 정답 초코파이. 군대 맞나? 초코파이인데요. 맞나 봐. 설마요? 태종이 초코파이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만 먹게. 오리온을 처단하라. 이상하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사료들이 있는데요. 고려? 이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고려 때부터 이게 있었다? 아, 나 알겠다. 뭐예요? 치킨. 왜? 아니 진짜로 나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조선시대 때 치킨이 있었다고. 아, 고려시대 때 다 KFC 먹지 않았나? KFC의 K가 고려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고려 후라이드 치킨. 그렇죠. 정답 설탕? 네. 아닙니다. 달지 않다고? 지금 응. 우리 감독님께서 놀랬어? 아니 뭔데? 그러고서 딱 정답을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 진짜 보니까 놀랄 진짜 정도. 의외의 어떤 건가 봐요. 요즘 우리 먹어요? 먹어요? 진짜 요리할 때 이게 들어간다고? 들어가야 할 음식이 많다? 요리를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물엿? 많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기름 종류죠? 아, 마가린.
버터. 버터. 정답입니다. 예스! 아, 버터야. 간다. 쫙쫙 드리블해서 쫙쫙쫙 골인 한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고려시대 때 버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실록에 따르면 버터 만드는 집 한 곳에 21명의 남성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태종이 군 면제 혜택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맛있어서 그랬나? 야, 신기하다. 버터. 대박. 남은 두 문제 뭐 5분 내로 풀어보죠. 어떤 주제 가볼까요? 주제 오케이.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사회 참여형 미술의 탄생. 루크필즈는 런던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 사실주의 기법의 흑백 사파로 묘사한 작품이 가난과 불의,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문의 흑백 사파에서 유화로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는 1874년에 발표한 임시 수용소 입소 허가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이라는 작품으로 영국 사실주의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보여드리는 이 작품 역시 루크필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안 보여. 작품의 제목을 일단 다들 좀 뭔가 먹고 있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엄마가 없네. 지금 엄마가 없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면 어떤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몇 글자? 세 글자요. 어머니. 이혼남. 돌싱. 호레비. 정답입니다. 대박. 와 아, 대박. 호레비야. 야 이거 웃음도 의미도 다 잡았다. 이때 저기 사회적으로 뭐 엄마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 집안의 엄마가 어떠한 이유로 없어진 상황에서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아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 호레비가. 이거 호레비면 못생겨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마지막 문제. 아예 모르는 거 가볼까? 아예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거 어떤 거예요? 찰스 디킨즈 누군지 모르겠네. 찰스 아예. 디킨즈. 찰스인가요? 들어가 보시죠. 찰스. 사파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한 루크필즈는 찰스 디킨스의 미완성 소설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의 사파를 그리게 되는데요. 디킨즈와 필즈는 친구가 되었고 디킨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날 필즈는 세상을 떠난 친구를 기리며 텅 빈 의자를 사파로 남깁니다. 친구란 만나면 반갑고 함께 있으면 더욱 좋은 존재일 텐데요. 악수는 친구 사이의 반가움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인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악수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악수요? 이 문제 자체가 악수다. 네. 너무 악수. 꺾어서. 악수는 수천 년 전 시작된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악수에 관한 인류의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기원전 13세기 고대 국가 아시리아 문명의 한 궁전벽에서 아시리아 샬만 에세르 3세와 바빌론 마덕 1세의 악수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악수는 마주본 채 서로의 오른손을 맞잡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악수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무기가 없다. 난 총이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 대박이네. 와우. 아우 편해라. 아이고 끝났네 이거. 아유. 어떡해. 아유 이거 한 번에 맞춰버렸네. 아유 어떡하면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참.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라는 걸 손으로 보여주는 거죠.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여유롭네요. 네. 오늘도 요 미술에 관련된 재밌는 강의 들으러 저희는 떠나보겠습니다. 빨리 맞춰서 죄송해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를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안현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주에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정말 리얼로. 네네네. 네, 아, 미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짜로 오실 때마다 저희가 미술에 한 발짝 한 발짝 맞아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도 좋고. 좋죠. 아유. 좀 뭔가 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지난 예. 한 주 동안요 성 세바스찬 얘기만 계속 아, 하고 있어요. 60번 그러니까. 정도 했습니다. 네. 아, 괜히 또 막 보게 되더라고, 조각상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은 어떤 미술의 세계로 저희를 또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조금 주제가 많이 달라지는데 네. 제가 원래 처음에 공부했던 시대가 19세기 후반의 프랑스였었어요. 저는 처음에 역사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나중에 미술사로 과목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의 사회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주는 설명하는 그림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분한테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네. 그림이 네, 있는데 요겁니다. 지금 여기 이 나온 그림이요. 아이가 뭐를 다쳤나? 하는 거죠? 붕대를 갖고 다친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옆에 피를 닦아낸 것 같은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의사가 왕진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 예. 집안이죠. 맞나요? 어떤 부분은 맞고 네. 어떤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더 아, 드려야 예, 될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틀린 거더라고요. 다냥 부베레라는 프랑스 화가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정말 사진처럼 찍어내듯이 잘 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제목이 사고인데요. 소년 공장 노동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손이 한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잘린 겁니다. 아이고, 부잣집 애가 아니구나.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지금 남루한 이제 행색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실업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소년만 일을 할 수가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당시에는 노동법이나 노동자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예. 네. 공장주들은 우리가 일자리를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라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을 해서 조금씩 뭐 노조가 생긴다거나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어른들의 경우는 이런 게 생기는데 공장에서는 불만도 없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오랫동안 시켜도 임금은 반만 줘도 되는 아이들을 자주 고용을 하게 돼요. 가난한 집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른들은 잘 고용을 안 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이라도 보내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얘들을 보내는데 얘네들의 노동 시간이 노동법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18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곤 했었어요. 산업혁명이 극에 달했을 때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런 어두운 환경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거를 다루는 작품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생겨났었기 때문에 제가 역사책에서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었고 두 번째는 공부를 미술사 쪽으로 돌렸을 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게 누가 산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식이 되는 거였었고요. 그게 종교화가 아닌 이상은 장식용으로 과시하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상품이었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술 작품들을 이전에 그렸던 화가들은 주문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아티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장인들이셨던 거죠. 손재주가 뛰어나고 자기가 주문받았던 걸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자아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제를 선정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표현을 하겠다는 것은 19세기 중반이 넘어가서야 작가들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면서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문제에 자기도 이제 관심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놔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이게 비록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런 기록을 해야겠다는 화가들의 집단이 작지만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작품을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19세기 후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작은 자료로나마 볼 수 있어서 역사 공부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다냥 부베레라는 프랑스 화가고요. 네. 빛이 밝을 때 어둠이 더 깊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네. 되잖아요. 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었어요. 네. 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고 네. 해외 식민지에서 막대한 자원을 빨아들여가지고 네. 자기들이 풍요롭게 산다 그랬는데 반대로 영국의 노동자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네. 영국 화가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기록을 했던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랭크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어촌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그 기록으로 돼 있어서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네. 잘생겼네. 그렇죠. 자화상이니까 조금 약간- 감안은 자기 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은 어플로 해주지 마. 자기가 스스로 눈 좀 키우고 눈 키우기, 코 올리기 뭐 이런 보정을 스스로 한 거죠. 네.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 중에서 요 그림하고가 제목은 다른데 상황은 같아요. 뭐 괴로워하는데? 네, 이거는 절망이고요. 예. 요거는 희망이죠. 아. 근데 제가 상황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배가 안 돌아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어떻게든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예. 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와, 그림으로 이 정도 울림을 주나? 와. 사실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한테 메인의 센터에 존재를 하는 대상은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가듯이 뭐 이제 예쁘니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자기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 프랭크 홀이라는 화가는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머릿속에 남아있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보자마자 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자세부터가 와, 슬프다. 초등학교 때 저 자세로 이렇게 있는 친구 있으면 아래로 울어? 이렇게. 기억이 있네요. 약간 뭐 잘 모르는 듯한 그렇지만 걱정은 돼 보이는 듯한 저 아이가 더 슬프다. 네. 프랭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래도 이렇게 작품으로서 남아있고 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인정을 그래도 받았다고 그렇군요. 싶었어요. 네. 헤르코머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쪽에서 이민으로 와서 영국에 정착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민자이다 보면은요 그 사회에 정착을 할 때 그 사회의 좀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약간 관찰하는 시점으로 있어서 뭐든지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보통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이 사람이 그렸던 작품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진처럼 정밀한데요? 진짜 영밀하죠. 이쪽은 대체로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오랜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우와. 그림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인체에 대한 해부학 이 지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수련이 많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받은 분이군요. 그렇죠. 뭐 이것도 남편의 제목만 표정도 말씀드리면은 예. 그냥 바로 이해가 가죠. 예. 어떤 거예요? 파업중. 아. 영국은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주제가 빌리 엘리오트 때도 그랬고 파업을 했었을 때 노동자들의 분열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주들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하루 벌어야지 하루 먹을 게 사는데. 생기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파업이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료들을 배반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일하게 해줄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니는 게 앞에 지나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복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일할 준비를 했는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이 사람의 작품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하드 타임이라고 하죠. 와, 진짜 잘 시대를- 그린다. 어려운 예, 시간?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는 거. 짐을 다 싸들고 나왔네요, 거리에. 그렇죠. 이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돌리려면. 그럼 그 노동자를 어디서 구해오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제일 좋은 게 농촌을 망하게 만들면 되죠. 일자리가 급하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계속 적자가 생겨버리게 예, 예. 가격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정부에서. 그래서 농사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고향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통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태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지쳐 있는 거죠. 예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출세를 위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그리고. 그 시대를 그렸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했다 그럴까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네. 영국의 화가였던 루크 필즈라는 사람이 루크 필즈 있어요. 아까 우리 퀴즈에서 엄청 들었었는데. 네. 이름에 필자 들어가면 다 좋죠. 이 사람도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여러 개를 남기게 되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아 이거. 네, 아까. 네. 19세기 후반 복지에 대한 게 없던 개념이고 아내는 이미 죽은 것 같고 네. 그런데 자기 딸 하나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되고 있었을 때 그 아빠 심정에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를 기록을 할 만큼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인간적이거나 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술 작품이 사치품으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팔리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고 네. 또 그 시대를 잊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보듯이 마치 네.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인간이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들은 항상 이제 행복해야 되고 뭐 인내를 하더라도 뭔가 이제 좋은 미래가 있을 거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삶이 참 많은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가 오히려 저는 이런 슬픔과 어두움 같은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공감이 가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예술 작품으로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해내는 기능 아닐까. 네. 예술 작품들을 무슨 사조별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면은 네. 사회적 리얼리즘이라고 보통 불러요. 사회적 네, 리얼리즘. 사회적 사실주의. 이 그림들이 처음에 나타났을 당시에는 정부도 어쩌지를 못했었어요. 이 상황에 맞는 상황이니까 예. 이 사람들이 따로 탄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네. 대신에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겠다는 액션을 해야 돼서 그림을 공식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시청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데다 걸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복지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허황되나마 하게 돼서 조금씩 변화가 처음에는 아니었어도 조금씩 오게 되죠. 네. 아, 책으로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그때의 이야기와 그때의 어떤 실제 그 사람들의 감정까지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미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 시대별로, 뭐 작품별로, 화가별로 이렇게 파고드는 맛이 있네요. 아, 오늘도 아무튼 미술 문외한들을 미술 어린이로 좀 만들어 주셔서 네네. 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꼬리공탕의 시청자분들, 두기들도 네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재밌는 미술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진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소셜 리얼리즘을 한참 떠들고 다녀보겠습니다. 저도 좀 어디 가서 좀 어줍지 않게 아는 척 좀 해보려고. 아는 척. 예. 너네 그건 알고 있니? 이러면서. 지식이 고맙습니다. 배우고 자랑하고, 배우고 자랑하고. 몸을 왜 만듭니까? 자랑하려고 만드는 자랑하려고 거지. 하죠.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식 오늘도 습득 많이 하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